매일 뛰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면 지금 그 러닝이 오히려 다이어트를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러닝 초반에는 많이 뛰기만 하면 당연히 살이 빠질 줄 알고 이것저것 시도하면서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는데요. 그런데 5년 동안 달려보니까 살이 빠지는 러닝과 체중만 제자리인 러닝은 분명히 다르더라고요. 러닝 다이어트에서는 매일 뛰는 것보다 어떻게 뛰고 무엇을 놓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열심히 달려도 왜 살이 안 빠지는지, 그리고 그동안의 러닝 다이어트 시행착오를 끝내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시행착오는 뛴 만큼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러닝을 마치고 나면 평소보다 허기가 크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땀도 많이 흘렸고 꽤 먼 거리를 달렸으니 이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는 보상 심리도 생기죠. 저도 처음에는 오늘 열심히 뛰었으니까 괜찮다면서 평소보다 많은 양을 먹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달리기로 소비한 에너지보다 운동 후에 추가로 먹는 양이 더 많아지기 쉽다는 거예요. 특히 달콤한 음료나 빵, 야식은 배가 충분히 부르지 않는데도 섭취량은 빠르게 늘어나거든요. 30분을 힘들게 달리고 나서 별 생각 없이 먹은 간식 하나로 운동 효과를 상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먹거나 굶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러닝 후에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포함된 식사를 정해진 양만큼 먹고 운동했다는 이유로 간식이나 야식을 추가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러닝 기록과 함께 먹은 음식도 간단히 적어보면 내가 어디에서 놓치고 있는지 훨씬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행착오는 매번 너무 빠르게 뛰는 겁니다. 살을 빼려면 숨차게 뛰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매번 기록을 줄이려고 속도를 올렸고 달리고 나면 완전히 지쳐야 운동을 제대로 했다고 느꼈는데요. 이렇게 매일 강하게 뛰면 피로가 쌓이면서 다음 러닝을 미루게 되고 결국 꾸준히 달릴 수 있는 전체 운동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러닝 다이어트에서 중요한 건 한 번에 얼마나 힘들게 뛰었느냐보다 몇 달 동안 얼마나 꾸준히 움직였느냐입니다. 대부분의 러닝은 옆 사람과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한 속도로 달려보세요. 익숙해진 다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속도를 올리는 식으로 강약을 나누는 게 좋습니다. 천천히 뛰면 운동을 덜한 것 같아 불안할 수 있지만 무리하지 않고 다음 날에도 다시 움직일 수 있는 페이스가 오히려 체중 감량을 오래 이어가게 해줍니다. 세 번째 시행착오는 러닝을 했다는 이유로 나머지 시간에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달리고 나면 오늘 할 운동은 다 했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앉아있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까운 거리도 차로 이동하고 퇴근 후에는 소파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러닝으로 늘어난 활동량과 별개로 일상에서의 움직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운동을 1시간만 관리하고 나머지 시간을 완전히 놓치지 마세요. 점심을 먹고 10분 정도 걷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오래 앉아 있었다면 잠깐씩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움직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러닝하는 날이라고 걸음수를 의식적으로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달리기를 특별한 이벤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하루 전체를 조금 더 많이 움직이는 생활로 연결해야 합니다. 네 번째 시행착오는 매일 체중만 확인하고 너무 빨리 포기하는 겁니다. 러닝을 시작하면 며칠 만에 체중이 눈에 띄게 내려가길 기대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열심히 달렸는데도 다음날 체중이 그대로거나 오히려 늘어있으면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먼저 들죠. 하지만 체중은 먹은 음식과 수분, 수면 상태와 운동 후 회복 과정 등에 따라 매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루의 숫자만 보고 러닝의 효과를 판단하면 조급해지고 식사와 운동을 극단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매일 체중을 재고 싶다면 그날의 숫자보다 일주일 평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해보세요. 허리 둘레나 같은 옷을 입었을 때의 느낌, 같은 신발과 거리에서 달리기가 얼마나 편해졌는지도 함께 보는 게 좋습니다. 변화가 없다면 러닝을 전부 포기해야 할 게 아니라 식사량과 운동 강도, 일상 활동량 가운데 한 가지만 조금씩 조정해보세요. 몸의 변화는 하루가 아니라 흐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시행착오는 통증을 참고 무조건 달리는 겁니다. 매일 뛰어야 살이 빠진다는 생각에 발바닥이나 무릎이 불편해도 참고 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러닝을 억지로 채우다가 며칠이나 몇 주를 쉬게 되면 오히려 꾸준함을 잃게 되죠. 휴식도 러닝 계획의 일부입니다. 피로가 많이 쌓인 날에는 걷기나 가벼운 근력 운동으로 바꾸고 수면과 회복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러닝화도 생각보다 중요한데요. 비싼 신발을 신는다고 저절로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 발과 러닝 목적에 맞지 않는 신발은 달릴 때마다 불편함을 만들고 러닝을 지속하기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편안하게 달릴 수 있는 신발은 운동을 시작할 때의 부담을 줄여주죠. 그런데 러닝화를 고를 때 쿠션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지, 초보자는 어떤 기준을 봐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브랜드나 디자인만 보고 샀다가 발에 맞지 않아 다시 구매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러닝화를 고를 때 확인해야 할 기준과 상황별 추천 제품은 따로 영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오늘 내용대로 러닝을 꾸준히 이어가고 싶은데 신발부터 막막하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러닝화 추천 영상도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무조건 비싼 제품이 아니라 내 러닝 습관에 맞는 신발을 고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정리하면 러닝 다이어트가 뜻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뛴 만큼 더 먹고 있지는 않은지, 매번 지나치게 빠르게 달리고 있지는 않은지, 러닝 외의 시간에 움직임이 줄어들지는 않는지, 하루 체중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회복과 러닝화처럼 꾸준히 달릴 수 있는 환경까지 갖춰야 하거든요. 매일 뛰는 것 자체가 정답은 아니에요.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속도로 달리고 식사와 일상 활동량을 함께 관리하면서 몸의 변화를 주 단위로 지켜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렸는데도 살이 빠지지 않았더라도 러닝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니라 방향을 조금 수정해야 했던 것 뿐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